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욱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 아침 기온이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이럴 때는 바깥에 나가서 운동하기 참 힘드시죠? 자, 그런데 말이죠. 집안에서 숨쉬기만 제대로 해도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그리고 불면증과 같은 만성 질환도 이 호흡법만 잘하면 예방이 가능한데요. 반대로 이 숨쉬기도 잘못하면 돌연사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네요. 건강 지키는 호흡법, 잠시 후에 치유비책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정보들 싣고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날씨로 함께하죠. 날씨로 출발! 굿모닝! 여러분의 날씨 요정이 되고 싶은 여자 유혜일입니다. 요즘 참 오락가락한 늦가을 날씨 종잡을 수가 없죠. 호랑이가 장가를 가나? 여우가 시집을 가나? 싶은 날들입니다. 오늘 다행히도 비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북서쪽에서 영하 25도 이하의 매우 찬 공기가 남하를 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요. 오늘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습니다. 나오실 때 따뜻한 옷차림으로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씨는 갈수록 더 추워집니다. 평년 수준을 보이는 오늘 아침 기온은요, 내일 0도로 곤두박질 치겠고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영하 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수능 한파에 유의하셔야겠고요. 강한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질 텐데요. 이 체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선 머리와 발의 보온이 중요하죠. 모자가 달린 외투, 포근한 양말로 아래 위로 빠져나가는 열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어제부터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와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가 이른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대부분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조하고 찬 공기에 미세먼지까지 뒤엉키니까요. 호흡기 질환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 감기 가능 지수 살펴보면요. 경기 일부 지역, 또 경북 일부 지역의 높음 단계가 보입니다. 오늘 특히 수능을 앞둔 수험생분들은 더욱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8도, 춘천은 3도, 대구는 7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전 14도, 부산과 제주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일 서울 0도, 수능 당일 목요일은 영하 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금요일엔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생활지수 살펴보면요. 빨래하기 좋은 날입니다. 세차하기엔 짙은 먼지만 닦아내시고요. 피부지수는 90입니다. 목도리와 장갑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건조한 만큼 주변의 불씨를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가장 핫한 이슈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우리가 이제 JSA라고 부르는 이 지역에서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총격을 받으면서 남하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 분계선을 넘어 우리나라로 넘어왔죠.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한 3시 10분경쯤이었을 겁니다. 이제 공동경비구역 JSA의 북측 지점에서 수발의 총성 소리가 들렸었고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 군은 굉장히 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이로부터 한 몇 분 흘러서 3시 반경에 이제 저 군사 분계선에서 한 50m를 넘어, 그러니까 완전 우리 쪽으로 오는 거죠. 우리 쪽 이 자유의 집 서쪽 편에 북한 병사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우리가 가가지고 저 이제 쓰러진 병사를 구출한 것은 아니고요. 추가 총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포복으로 기어가서 어찌됐건 일단 신병을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그때 당시에도 이 많은 총알을 맞아서 의식불명 상태였었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은 이제 바로 저렇게 지금 이끌고 가서 병원으로 후송한 거죠. 이제 유엔사에 이제 헬기가 와가지고 태워서 현재 아주대학 병원으로 긴급 후송을 했고요.
아주대병원에는 이국종 교수라고 이제 총상 관련한 아주 전문가죠. 예. 과거에 석혜군 원장도 치료를 했었던 이제 이국종 교수가 지금 집도를 해서 지금 총상을 받고 있는 저 귀순한 북한 병사를 치료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북한 병사가 안타깝게도 의식을 잃고 있다 보니까 귀순 배경을 밝히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수술과 치료가 한창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이제 의식을 찾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총상 한 6발, 7발 정도를 맞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뭐 수술은 계속되고 있는데 몇 시간 장기 수술입니다. 아직까지 한두 개의 총알은 꺼내지 못한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깨어나야 뭐 정확한 귀순 동기라든가 신분도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복장 자체로는 북한의 일반 병사인 복장을 하고는 있지만은요. 정확한 뭐 이름이라든가 신분, 나이까지도 확인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아주대병원 측 이국종 교수 측에서는 이게 굉장히 긴 수술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개복 상태로 두고 수술을 또 오래 진행을 못 합니다. 왜냐면은 더 진행하다가 환자가 아예 의식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한 대여섯 시간 하다가 쉬고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한 2, 3일 정도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것저것 조사할 게 많습니다. 일단은 이 귀순 병사가 의식을 찾게 되면은요. 이제 바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유엔사의 군사 정전위원회 등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게 정확한 귀순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되고요. 또 하나 지금 살펴볼 게 이제 저 귀순 병사가 넘어올 때 북한에서 총알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총이 완전히 우리까지 넘어왔을 때도 계속해서 발사했는지 또 하나 북한 측의 총알이 우리 쪽의 군사분계선을 넘어서까지 넘어왔는지 이것까지도 지금 유엔사가 함께 조사할 그런 내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짚고 넘어야 할 부분이 이제 북한에서 많은 그 주민들이 귀순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JSA라고 하는 이 공동 경비 구역을 통해서 귀순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귀순이라고 하면 이제 저쪽 배 타고 오는 쪽 바다 쪽이 많고 요즘은 이제 탈북자라고 해서 중국을 거쳐서 오는 거고요. 이 JSA를 뚫고 온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그런 뭐 사례였었는데요. 그때 지금까지는 1998년, 2007년 이제 두 건의 JSA를 통한 귀순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또 하나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저 판문점 JSA에서 근무하는 게 우리 쉽게 말하면 꽃보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보직이라고 해서 북한 측에서도 거의 충성심이 높고 뭐 집안도 좋고 이런 자제들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병사가 넘어왔다. 여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렇게 JS를 통해서 바로 넘어왔기 때문에 북한 쪽에서도 지금 이제 봐야 됩니다. 이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은 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어제 병원에서 간호사들에게 장기자랑으로 선정적인 춤을 강요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끝이 아니네요. 또 다른 정황이 또 속속 드러났네요. 임금 체불 정황인데요. 이미 9월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한림대 병원, 한림대 성심병원의 총 임금 체불액은 무려 240억 원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중에서 1차 지급을 해서 지금 64억 정도는 지급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저게 무슨 일이 좀 발생하고 있냐면은 어쨌든 조사가 들어가게 되니까 성심병원 측에서 그동안에 밀렸던 시간의 수당 또 최저임금을 느닷없이 막 주기 시작을 해가지고 한 뭐 간호사 계좌에는 수백만 원이 입금돼 있는 이게 조사가 들어오니까 버티다가 일괄 지급하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꼼수 정황이 함께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체불 관련해서도 이제 논란이 있었으니까 이를 은폐하려는 정황으로 보이는데 나름대로 이제 부랴부랴 뒷수습 지금 하고 있는 셈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240억 체불액 중에서 64억 원을 막 긴급 지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급을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돈 받으면 간호사들은 좀 마음이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 바로 또 하나의 논란인 탄원서 논란을 병원 측에서 강요하고 있다. 이런 전언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요, 이제 지급도 됐으니까 이게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고 있다라는 탄원서를 써서 노동부에다 제출해 달라라고 하는 건데요. 탄원서라는 게 보시면 알겠지만 무기명 탄원서는 없습니다. 이런 거는. 본인의 이름, 직책 같은 거를 다 써야 되니까 이건 안 쓰면은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우 강제가 높지 될 수 않습니까? 있게 누가 썼는지 안 썼는지가 다 그렇죠. 보이니까. 예. 이 탄원서에 대한 이 강압 논란 이것도 함께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야, 그런데 이렇게 장기자랑에 강제 탄원서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간호사들의 인권이 과연 존중됐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심지어 재단 이사장이 개인적인 업무를 맡긴 정황도 포착이 됐다면서요. 네, 뭐 관련 재단 이사장이 이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네. 당시에 그 수술을 받고 그 병동에 있는 간호사들을 봤더니 이 중환자실에 있었던 간호사들을 네. 대거 꺼내서 이제 특별 차출을 한 거죠. 일반 병실로 보냈던 그런 정황이 지금 밝혀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병원 측에서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네. 입장을 보여지고 있고 지금 뭐 계속 폭로 이런 뭐 양파 네, 껍질처럼 네, 네.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정치 후원금을 강요한 뭐 춘천 쪽에서 요즘에 10만 원은 이제 세액공제를 바로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간호사들 몇 명에게 해서 10만 원씩 보내라라는 정치 후원금 강요. 또 하나가 이게 뭐 선정적인 춤뿐만이 아니라 치어리더 복장을 하고 축구 경기에 응원을 해라라는 또 이 뭐 계속해서 이런저런 폭로들이 이 성심병원 관련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추가적인 얘기들이 들어오면 여러분께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요.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혜순 씨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딸의 유기치사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2차전에 돌입을 했네요. 네, 이제 서혜순 씨, 고 김광석 씨의 부인이었었죠. 이제 관련해서 딸인 서연 양의 사망과 관련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유기치사 혐의로 이제 경찰 수사 고발이 됐었는데 일단은 지난주에 무혐의 처분, 그다음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끝나나 했는데 서혜순 씨의 반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관련자에 있었던 이 이상호 기자, 네. 영화 김광석의 네, 감독이죠. 네. 이상호 예. 기자, 그 다음에 형인 김광복 씨, 그리고 이상호 씨가 있는 그 고발 뉴스를 상대로 3억, 2억, 1억 모두 6억 원의 네, 네. 손배소를 제기를 한 것이고요. 이와 함께 영화 김광석의 상영 금지 처분, 가처분 신청까지도 함께 냈었고 앞으로 이런저런 비방을 할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또 하나의 이제 문제로 커질 그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서혜순 씨의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소송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박훈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고 있고 앞으로 자기가 이 사건을 어떻게 소송을 이어갈지에 대한 뭐 입장을 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이 이상호 씨 또 형 김광복 씨에 대한 손배소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악의적인 기사를 냈던 언론사, 또 뭐 명예훼손을 했던 농객들, 블로그 운영자, 또 댓글 달았던 사람, 그리고 몇몇 국회의원의 언행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네, 추가 네. 법적 대응하겠다라는 것이죠. 네. 또 하나 이것은 뭐 간음증의 절정이었었다라는 입장도 밝히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끝까지 갈 뭐 생각이다 이런 네. 계획을 함께 전했었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이상호 기자 또 형인 김광복 씨 측은 이제 무혐의가 이제 좀 아쉽다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는데 네, 네. 앞으로 이제 소송전으로 계속 돌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의 걱정은 이런 그 소송으로 인해서 고인이 된 김광석 씨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조금 안 좋아지면 어떡할까 이제 이런 걱정이 드는데요. 네. 아무쪼록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이 날씨가 겨울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막바지 단풍놀이, 단풍객들이 등산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국립공원 입장료가 사라진 지 10년이 지났는데 일부 사찰들이 등산로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한 1년에 한 두세 번은 예. 나오는 그런 뉴스인데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2007년부터 전국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없습니다. 네. 무료인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전국 저런 국립공원에 가보면은 그 안에 사찰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입장료 자체는 무료인데 그 사찰에 들어갈 막상 때는 들어가보면 이제 요금을 또, 받는다는 예. 것이고 그 사찰 측에서 사찰 측 입장료뿐만이 아니라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네. 주차 요금까지 함께 받아서 뭐 많은 데는 2,000원, 뭐 크게는 8,000원까지 이제 받게 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게 과연 정당한가라는 이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 저 입장료 이제 사찰 입장료를 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거의 현금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현금 영수증도 안 끊어지고 카드는 받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네. 저런 행태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이슈가 좀 커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사찰을 들어갈 때 내는 거는 뭐 그렇다 쳐도 관람하지 않는데도 받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게 어떻게 된 뭐 불만이냐면은요. 이제 국립공원이 있죠. 여기는 무료입니다. 들어가게 되면 사찰이 있는데 네. 사찰 안 가면 될 텐데요. 예. 어떤 또 수요가 있냐면은 등산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네. 현재 대부분의 국립공원은 이 사찰을 통과해서 산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등산객들은 나는 사찰 안 보고 등산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안 된다라고 해서 불만이 커지고 있죠. 그러나 통행료네요. 네, 통행료까지도 네.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찰 측 입장은 또 명확합니다. 네. 사찰 측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은 그 문화재를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요금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저렇게 입장료라든가 네. 주차료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문화재 관리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 입법 미미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징수하는지 누가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에 좀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찰 측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아무튼 이 등산객과 사찰 측의 보다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도 순방 중 아닙니까? 네. 근데 바로 이 베트남에서 우리 신라 문화를 알리는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가 베트남에서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쪽에서 이제 온 이주 여성들 많지 않습니까? 네. 네. 베트남에서 온 결혼했던 이주 여성들이 또 이 베트남에서 한류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천년 신라의 화려한 곡성과 선율이 베트남의 밤을 수놓습니다. 신라 장군의 복식도 관객들의 눈길을 끕니다. 신라의 전통 문화와 한류를 소개하는 박람회입니다. 화장품과 특산물에 관심을 보이는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30대 여성이 유창한 현지어로 설명합니다. 11년 전 떠났던 베트남을 다시 찾은 34살 결혼 이주 여성 딘 티타오 씨입니다. 여기 베트남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도 오래 사니까 좀 쉽게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장점으로 생각합니다.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 35명이 한류 전도사로 나섰습니다. 행사장 곳곳에는 이렇게 흰색 모자와 흰색 티셔츠를 갖춰 입은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 서포터즈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면 한국인도 베트남인도 모두 이들을 찾습니다. 우리 애들은 베트남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합니다. 누구 물어보면은 나는 베트남 사람이고 한국 사람입니다. 2006년 앙코르와트와 2013년 이스탄불에 이어 이번에는 1000년 전 해상 실크로드였던 호치민에서 열리는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반드시 경제는 문화를 같이 가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고 또 문화적인 그런 바탕 위에 양국 선린 관계가 우호 관계 확립된다고. 베트남 경제 수도 호찌민이 결혼 이주 여성의 작은 도움 속에 한국 문화로 물들고 있습니다. 베트남 호찌민에서 채널A 배윤입니다.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치유비책 시간인데요. 네. 자,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운동들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뭐 치유 비책 시간에도 네. 우리가 많이 배웠죠. 뭐 그렇죠. 하체 운동부터 유산소 운동도 있고 네, 네. 얼굴마저도 운동을 하면 동안이 된다고 했었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뭐 몸으로 막 움직이고 막 거창하게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들 이외에 네.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운동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앞서서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숨쉬기 운동이라고 합니다. 숨쉬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빨리 늙거나 병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건강을 지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비책은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치유비책 오늘의 주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잘못 숨쉬면 돌연사 부른다. 건강 지키는 호흡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승남 가정의학과 전문의 송영섭 한의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김태우 아나운서도 함께하겠습니다. 굿모닝.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네. 아, 그거 뭐예요? 뭐죠? 이거요? 너무 귀여워서 가져와봤어요. 굿모닝. 아하, 유대산을 따라가는군요. 아니, 다음부터 메이크업도 노랗게 하고 오시길. 유대산보다 훨씬 잘생겼는데. 안 해. 예. 자, 유대산은
얼굴이 아니니까 다른 거라도 먹고 살아야 돼요. 왜 대전 씨가 우리끼리 하는 얘기 어떨까요? 우리끼리. 유대한 씨랑 저랑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는. 김태형 씨 잘생겼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심상치가 않아요. 네. 숨 한 번 잘못 쉬었다고 해서 이 돌연사까지 간다니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말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우리 숨을 무의식적으로 쉬게 되는데 네. 이거 김현우 아나운서가 좋아하는 갖고 왔네요. 이게 뭐죠? 원샷. 많이 보고 근데 있네요. 우리가 한 번 숨을 쉬게 되면은 네. 바로 500ml 정도의 공기를 갖다 들여 마시게 돼 있어요. 네. 근데 하루에 얼마를 쉬냐? 우리가 무려 26,000번을 숨을 쉽니다. 그래요? 그러면 공기가 굉장히 가볍잖아요. 예. 무게를 따져봤더니 무려 13kg가 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굉장히 숨 쉬는 게 중요하죠. 근데 숨을 네. 잘못 쉬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코골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우리 저기 심장병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부정맥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서 더욱더 무서운 것은 바로 돌연사의 원인이 그러니까요. 바로 숨을 잘못 쉬게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서운데 그래서 우리가 숨만 잘 쉬어도 장수할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오늘 꼭 보십시오. 근데 하루에 우리가 26,000번을 숨 쉰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네. 그걸 누가 이렇게 세봤을까요? 그것도 대단하다. 문득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한의학에서도 호흡은 네.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는데요. 네. 호흡은 기의 근원이자 또 기를 조절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기를 싹게 해주고 또 움직이게 해주는 게 바로 이 호흡인데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이 적당한 호흡법과 건강한 호흡법이 뭔지를 알아서 건강을 챙기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아,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운동을 평소에 좋아해서 네. 난 무슨 운동해 했을 때 네. 숨쉬기 운동 이런 사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시하면 안 되는 일리 거예요. 있는 말이었어요. 야. 예. 아니 그리고 도가에서는 단전호흡이라고 그래서 네. 이렇게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호흡법하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것도 다 맞아요. 이유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정말 신경도 안 쓰고 있던 네. 이 호흡법. 잘하면 약이 되고 잘못하면 독이 된다고 하는데요. 좀 자세하게 판넬로 살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먼저 좋은 호흡부터 한번 볼까요? 좋은 호흡과 네, 나쁜 호흡이 첫 나와 번째. 있는데 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복식호흡과 흉식호흡. 이거는 제가 그 스피치를 가르칠 아, 때도 맞아요. 김현욱 씨가 이거 얘기하는 전문 건데. 아니신가요? 예. 네, 맞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바로 복식으로 하는 게 있고 네. 흉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네. 흉식 호흡법이 더 나쁘다. 그거가 아니고요. 예. 우리가 반대로 복식 호흡이 좀 더 흉식보다 좋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은 횡격막이라고 있어요. 여기 막는데 예. 그 폐하고 그 배하고 사이에 있는데 이걸로 숨을 쭉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산소가 많이 들어오고 네. 나쁜 걸 많이 쭉 내뱉기 때문에 건강이 굉장히 좋은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호흡이 짧아지고 네. 흉식 호흡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바로 복식 호흡만 잘해도 네. 건강 장수의 비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복식호흡을 하잖아요. 맞아요. 예, 배로만 출산할 막 때도 숨을 복식호흡을 쉬는데 하라는 말이 있죠. 참 나이 들어가 또 슬픈데 호흡마저 짧아진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올라오니까 얼마나 슬퍼요. 근데 복식호흡 이제 제대로 알아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예, 좀 알려주신다면. 그 단전 네. 호흡이라고 하죠. 예. 단전은 이제 우리 성문혈이라고 있어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배꼽이랑 이 치골 부분 있죠. 네. 아래쪽 뼈 볼록 튀어나온 부분. 네. 거기 그냥 가운데 정중앙 쪽을 단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숨을 쉬시는데 여기 이 단전 쪽이 움직이면은 복식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 맞아요. 근데 여기가 움직이질 않으면은 네. 복식 호흡을 하고 있질 않는 거거든요. 예. 제발 좀 움직여라. 움직여라. 그래도 안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꼬르륵 소리가 너무 많이 나. 그러니까요. 배가 그래서 고파서. 예, 지금 저 송영석 원장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해 네네네. 드렸으니까 네. 실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전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네, 요거는 마침 또 스튜디오에 침대도 예, 나와 있네요. 저희가 복식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또 한 분을 모셨어요. 예. 예. 요가 강사입니다. 이혜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예, 앞쪽으로 좀 저희가 나가볼까요? 네. 자, 지금 침대가 준비가 돼 있죠? 예, 침대라고 하기엔 그렇고 매트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리로 나오시죠. 저도요. 김태형 아나운서도 본인이 마루타예요. 아, 정말요? 제 역할이 그거였죠? 아,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예, 복식호흡이 뭐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누워야 되죠, 일단? 네, 네. 직접 네. 한번 보여주세요. 그게 저인 거죠? 아, 네네네. 아, 본인의 역할이에요. 아이고, 못 따자. 보여주시고. 그 복식 호흡이 원래 숨을 마실 때 호흡이 이렇게 배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근데 앉아서 했을 때보다 누워서 했을 때가 좀 쉽기 때문에 누워서 한번 진행을 일단은 해보도록 서서 하는 할게요. 경우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누워서 좀 확인해 보십시오. 네, 라는 말씀 네. 드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숨을 마실 때 네. 풍선을 생각하면 좀 쉬운데요. 풍선. 풍선에 공기가 들어가듯이 네. 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숨을 한번 마셔보세요. 오, 좋아요. 내쉴 때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배가 많이 안 나오네, 이 사람?
배가 많이 지금 없나 봐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심장이 뛰어서. 그래서 숨을 마실 때 배가 다시 나와 볼게요. 예. 나오게 밀어주시고, 그쵸. 내쉴 때는 배가 풍선이 꺼지듯이 들어가 볼 거예요. 예. 그쵸. 코로 계속 숨을 쉬어보세요. 코로 마시고, 좋아요. 깊게 마시고요. 네. 내쉴 때 천천히 호흡을 진짜 배가 내쉴게요. 별로 없네요. 예. 아니 이제 일단은 요가 강사님을 저희가 모신 거는 요가에서는 네. 호흡이 기본이잖아요. 맞아요. 항상 복식호흡을 뭐 생활화하고 있는 거죠? 생활화까지는 못하더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이게 책이 있는데 이거는 뭐 누워서 네. 보면서 하라는 건가요? 아니 이제 많이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은 네. 아까 단점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배에다가 이렇게 올려두시고 하시면 네. 좀 두꺼운 책 같은 걸 두시면 좀 네. 느끼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꼽하고 그 아래 아까 단전 맞아요. 부분에다 이렇게 책을 놓으라는 거죠. 네네네. 왜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아까 전에 마셨을 때 책을 좀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네. 마셔보세요. 마셔보고, 그쵸? 내쉴 때는 다시 네. 책이 내려갈 수 있게 네. 내셔보고요. 그쵸? 다시 코로 한 번만 더 깊게 마셔볼게요. 밀어낸다고 생각하고. 잘하시네 굉장히. 이거 뭔가가 이게 딱딱한 게 있으니까 움직이는 게 그쵸. 거기에 더 집중하게 되네요. 맞아요. 우리가 아. 운동할 때도 예를 들어서 등 근육으로 운동한다 그러면 등에 집중해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맞아요. 정신을 모아라. 이것처럼 책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를 힘을 줘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확실하게 힘이 좀 더 모여지고. 역시 책은 그쵸. 읽는 데 쓰는 것보다 복식호흡하거나 자는 데 쓰네. 그렇죠. 하다가 힘들면 일로 넘어오는 거죠,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이 되죠. 맞아요. 네. 어떠세요, 해보니까? 확실히 진짜 책이 있으니까 집중이 되고 네. 이게 누워서 해서 그런지 배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고 숨이 더 깊게 쉬어진다는 게 어떻게 쉬는 건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시청자분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책은 잠깐 빼겠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네. 이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성분들 맞아요. 사이에서. 네, 그죠? 맞습니다. 어떤 원리일까요? 특히 많이들 고민하시는 나이살을 빼는데 굉장히 좋은데요. 복식호흡이? 네. 그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네. 속근육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속근육을 쓰면서 나이살을 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자, 배워볼까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해보죠. 네, 네, 어떻게 네. 또 복식호흡을 제대로 해야 되는지. 네. 자, 의자를 주세요. 의자가 필요하죠? 그것도 전가요? 네. 이제 그만 일어나시죠. 일어나야 돼요. 그만 주무시고. 지금 보니까 또 잘라 그러나. 볼펜을 가지고 계신데 네. 이구나. 네. 또 활용이 되나요? 제가 이제 나가서 설명을 네. 좀 해드릴게요. 네. 그 숨쉬기만 해도 나이살이 빠질 수 있는 네. 방법은 이 볼펜 하나로 좀 매직이에요, 충분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네.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러니까 허리는- 매직이나 볼펜이나 이런 걸 하면 네, 된다는 상관없어요. 거죠. 뭐 책을 네. 아까 전처럼 껴주셔도 예, 괜찮고요. 예. 가늘수록 더 좋은가요? 네, 오. 가늘수록 더 힘을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가늘수록 좋습니다. 네. 종이를 쓰셔도 되고요. 종이요? 야, 이거 진짜 어렵겠는데? 이렇게 허리를 붙이신 상태에서 앉았어요. 네. 그 상태에서 숨을 한번 내쉬어볼게요. 그러면 흉곽이 좀 내려가거든요. 내쉬고요. 양손을 배에다가 이렇게 두신 상태에서 그렇죠? 배에다가 두신 상태에서 네. 편하게 호흡을 할 거예요. 그 소변을 참을 때처럼 배에도 힘을 주시고 항문에도 좀 힘을 주시고요. 그 숨을 쉬다 보면 계속 다리가 벌어지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볼펜을 이용해서 네. 이걸 무릎 사이에다가 껴둘 거예요. 이렇게. 네, 이거 야. 절대 빠뜨리면 안 돼요. 네. 네. 이거 무릎이 좀 벌어진 분들은 쉽지 않겠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조여주는 힘을 같이 쓸 거예요. 어.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 고정을 하시고 예. 숨을 마실 때 아까처럼 배가 이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깊게 한번 숨을 마셔보세요. 마셨어요? 네. 내쉬고 다시 들어갈게요. 이게 앉아 있으니까 배로 숨 쉬는 게 쉽지가 않네요. 아까 누웠을 때보다. 그렇죠. 다시 숨을 이제 네. 마신 상태에서 3초만 참아볼게요. 셋, 둘, 하나, 다시 내쉬고요. 그렇죠? 다 내쉬고 3초만 참아보세요. 셋, 둘, 하나, 한 번만 더 할게요. 숨 마시고. 야, 이게 지금 매직을 셋. 무릎 둘, 사이에 꼈는데 내쉬고. 아까 볼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볼펜은 더 힘들 것 같고 종이 진짜 종이 얘기했는데 종이는 이건 뭐 거의 고수가 돼야 가능할 맞아요, 정도의 맞아요. 이게 안 빠지게 하려면 송곳 같은 걸 하시면은 이게 안 빠지게 끝까지 버틸 것 같아요. 네. 이게 하니까 그쵸, 숨을 그쵸. 들이쉴 때는 네.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고 네. 내쉴 때는 허벅지에 힘이 풀려서 이거에 더 힘을 주기 위해서 더 이렇게 막
아등바등하게 되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 근육이 긴장을 하면서 근육을 같이 쓸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더 금상첨화거든요. 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호흡이랑 같이 쓰면 더 네.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뱃살을 좀 뺄 수가 있고 네.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돌아가서 네. 네. 다시 한번 좋은 호흡과 나쁜 호흡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누웠을 때 쉽게 복식호흡하는 법. 그리고 앉아 있을 때 네. 뱃살을 좀 빼는 법.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렸고요. 이걸 기억하시고 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네,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공개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코와 입이네요. 입인데요. 네.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입으로 숨을 쉬는 거가 네. 담배보다 더 해롭다는 말이 있었어요. 아까 입으로 숨 쉬게 되면 돌연사의 원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특히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뚱뚱한 사람일수록 입으로 숨을 쑥 들이쉬면 코보다 구멍이 더 크잖아요. 네. 또 공기가 어떻게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게 돼요. 많이 쑥 들어가게 되면 기도 속에는 공기가 빨라지니까 이게 빨리 지나가면서 네. 옆에 있는 조직이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붙게 되면 뭐냐? 그것으로 인해서 숨 쉬는 기도가 막히게 되면서 네. 숨을 잘 못 쉬게 되니까 수면 모호증이 생기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돌연사가 될 수 있고 아까 얘기한 고혈압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동맥경화라든지 부정맥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입으로 숨을 쉬는 거는 뭐보다 나쁘다고요? 담배보다 더 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코로 숨 쉬는 것이 바로 장수의 비결입니다. 지금 입으로 한번 숨 쉬어보니까 여기가 말라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대충 그냥 숨은 입으로 쉬나 코로 쉬나 뚫린 대로 그냥 쉬면 되잖아요.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예, 저 원장님 말씀대로. 네. 근데 코는 또 이제 작잖아요. 네. 또 입은 또 크죠. 네. 그리고 코 안에는 또 코털이 있고 네. 또 이 각종 점막들이 있으니까 예. 공기가 들어갈 때 걸러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요. 근데 입으로 그냥 이렇게 들이쉬게 되면은 한꺼번에 확 들어가게 되니까 차가운 공기도 코로 들어가게 되면은 좀 데펴져서 들어가는데 바로 들어가면 또 차게 들어가고 또 병원균이나 아니면 미생물들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폐에 면역력을 좀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필터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데 네. 우리가 평소에 숨을 쉴 때 이게 내가 코로 쉬고 있는지 입으로 쉬고 있는지 신경 쓰면서 쉬는 사람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숨을 코로 쉬고 있는지 입으로 쉬고 있는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알려드립니다. 자고 일어나면 입천장이 말라있다. 좀 전에 얘기했죠. 똑바로 누워 자지 못하고 옆으로 누워서 잔다. 네. 그리고 눈 밑에 다크서클과 얼굴에 좁쌀 같은 것이 난다. 네. 그다음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꽉 막혀 있다. 네. 무좀과 변비로 고생하고 있다. 코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난다. 6가지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 김태우 아나운서 몇 개에 해당하시나요? 저는 지금 한 2개 정도? 2개? 네. 뭔지 혹시 입이 말라 공개해 있다? 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거랑요. 예. 그다음에 하나 더 뭐였죠? 네 무좀? 번째 있는 거. 쌕쌕거리는. 아니에요. 변비? 네 번째 있는 거. 네? 변비?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꽉 막혀 있다. 예. 아, 2가지. 저는 3가지네요. 자고 일어나면 약간 입천장이 말라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좀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잔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그렇죠. 예. 아니 근데 뭐 나머지는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요게 좀 이상하네요. 무좀과 네, 맞아요. 변비로 그 고생하는 게 호흡과 무슨 낯설어요. 상관이 네. 있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네. 재밌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입을 벌리게 되면 우리가 입에 침이 다 마르게 돼요. 입에 침이 마르게 되면은 입 침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우리가 그냥 침이 아니라 그 속에는 세균을 죽이는 항체가 있어요. 네. 그 항체가 있어가지고 걔가 세균을 죽이는데 그걸 못 죽이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 세균이 많이 생기니까 충치라든지 잇몸 질환이 많이 생기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자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무좀 같은 게 잘 생기고요. 또 수분이 많이 날아가니까 변비가 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입속에 침을 갖다 하는데 김영하 아나운서 네. 지금부터 코를 막고 5분 동안만 입으로 계속 숨 쉬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5분 더 말하지 말라고요? 아니 숨을 계속 쉬어보라고. 숨하시라고요? 네, 숨을 계속 쉬라고 말도 하고. 말도 하고. 예. 예.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이제 자, 비염 환자들은 예.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요 뭐가 생기냐? 다크서클 생기는 거예요. 네. 바로 그것 때문에 피로감도 많이 나고 입으로 숨 쉬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네요. 코를 막고 있으니까 안 막았을 때 모르겠는데 막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네. 불편해지고 입이 금방 말라요. 그렇죠? 그리고 최악낚시 소리가 나네요. 근데 환절기 같은 경우에는 이 코 막힌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럴 맞아요, 경우에는 맞아요. 코로 숨을 쉬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태욱 씨처럼 아침에 뭐 일어나면 코가 막히거나 약간 비염기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혈자리를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바로 코 바로 옆에 콧망울 요 옆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옆에 그죠? 네.
여기가 영향이라는 혈자리예요. 약간 팔자주름 라인 쪽인가요? 팔자주름 안타깝지만 맞습니다. 네, 이쪽이 영향이고 네. 또 이제 얼굴 정중앙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헤어라인에서 한 2cm에서 3cm 정도 위쪽으로 올라간 부분에 상성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네. 이 혈자리랑 또 손 안에 합곡이라는 혈자리 우리가 많이 알죠? 예, 합곡이라는 혈자리 이 세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눌러주시는데 혈자리는 항상 말씀드리듯이 좀 아플 정도로 꼭 눌러주세요. 합곡열은 우리 저 체했을 때 누르는 데 아니에요? 예, 같은 맞습니다. 데죠? 예, 소화기관 쪽인데 수태는 폐경이라서 또 호흡 쪽에 굉장히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코 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혈자리입니다. 네. 자, 요 세 군데를 쭉 한 10초 정도 꾹 누르는 걸 한 3세트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약간 아플 정도. 예, 아플 정도로. 오늘은 할 일이 많네요. 코도 막아야 되고, 혈자리도 눌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보겠습니다. 네, 가늘고 긴, 짧고 끊어지는. 호흡 이제 방식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송 원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가늘고 긴 호흡이에요. 이건 한의학에서 태식법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제 임신했을 때나 이제 태아가 안쪽에 있을 때, 아기가 있을 때 호흡을 이제 엄마들이 길고 이제 천천히 가늘게 이렇게 호흡을 하는 게 있잖아요. 배로 이렇게 살살살살 하면서. 근데 이게 태식법이라는 게 원래는 배꼽으로 들이마시고 배꼽으로 뭐 숨을 내쉰다 이런 뜻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배꼽으로 이제 쉴 수는 없고 호흡이 배꼽까지 가서 배 밑에까지 이제 가늘고 길게 천천히 내려가서 간 다음에 천천히 위로 올라가서 코로 이제 내쉬어지는 입으로 내쉬어지는 그런 과정을 이제 설명한 그런 호흡법입니다.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 제가 알고 있어요. 누구요? 김병만 씨. 김병만 씨가 얘기하는데 본인은 물속에서 한 3분간 숨을 참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모든 걸 다 멈추고 호흡을 길게 가늘게 뱉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잘한다 그래서 제가 너는 물고기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지금 얘기한 그 가늘고 긴 호흡법 아니겠어요? 이게 가늘고 길게 쉬는 게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냐면 우리가 만성 폐쇄성 기도 질환이라고 있어요. 그건 뭐가 문제냐면 이 질환은 완치가 안 돼요. 근데 이런 사람도 숨을 잘 못 쉬는데 이런 사람이 가늘고 길게 쉬게 되면은 숨이 잘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좁아져 있으니까 빨리 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공으로 숨 쉬려면 힘들잖아요. 큰 공은 편한데 그래서 가늘게 길게 쉬게 되면 만성 폐쇄성 질환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장수 제일 많은 직업이 누군지 아세요? 장수하는 직업이요? 네. 장수하는 직업? 네. 해녀? 종교인이에요. 신녀님하고 이제 그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다 풀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장수를 제일 못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운동선수예요. 그래요? 왜요? 네, 운동선수는 너무 과격한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마라톤을 하든지 아니면 축구 선수, 배구 선수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보다도 무려 수명이 평균 10년에서 12년이 짧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아니 근데 아까 추혜정 MC는 아주 좋은 추측을 해준 게 호흡법 안에 있다고 하니까 해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가늘고 긴 호흡을 얘기하셨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해녀분들도 굉장히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 같긴 해요. 오래 살려 또 좋은 거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조금 이율배반적인 게 호흡을 잘하면 안에 있는 나쁜 것들도 막 배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호흡을 크게 해줘야지 이게 배출이 막 잘 될 것 같은데 가늘고 길게 하면 오히려 배출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면 잘 안 나와요. 찌꺼기가 안 나오죠. 오히려? 네. 잘 나오지. 겉에만 나오는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호흡을 갖다 굉장히 많이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뭐가 문제냐?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그 산소가 들어온 다음에 우리 몸에서 에너지 관계에서 대사 과정에서 뭘 만드냐면은 활성산소라는 걸 만드는데 이 활성산소는 우리 호흡의 한 2% 정도 되거든요. 이게 많이 나와서 3%, 4%, 5% 올라가게 되면은 자동차에 배기가스 같이 독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도한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게 되면 아까 얘기한 우리 고혈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잘 생기고 또 한 가지 얘가 췌장의 베타세포를 만나게 되면은 췌장세포를 갖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당뇨도 잘 생기고요. 또한 DNA를 갖다가 망가뜨리게 되면은 암도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또 뇌로 가게 되면은 뇌세포를 갖다 죽이기 때문에 치매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급하게 숨을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얘기예요. 오히려 가늘고 길게 쉬는 게 맞다. 그래야 노폐물도 많이 빠져나간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 저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흡연자가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담배 피는 분들이 네. 처음에 배울 때 겉담배라고 배우잖아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배우는 게 이렇게 하면 이제 쑥 들어와가지고 막 어지럽다는 얘기 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랑 비슷한 것 같네요. 그렇죠. 깊이 들이셔야 효과가 많이 나갑니다. 효과가 많이 있네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러면 활성산소가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근데 활성산소가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 몸 안에 이제 아까 얘기하셨듯이 정상세포도 때리지만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제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미생물들도 때려서 죽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활성산소 자체가 호흡을 하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짧고 거친 호흡보다는 길고 가는 호흡을 통해 가지고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을 조금 막는 게 좋다. 이 정도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제가 그래서 가늘고 길게 호흡하는 얼마나 호흡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다들 뭔지 아시죠? 어렸을 때 이렇게 놀았던 탁구공 이렇게 올라오는 거. 뛰어가지고 놀이기구. 그렇습니다. 이걸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는지 제가 아까 그 누워만 있었잖아요. 요가 선생님이랑 한번 대결을 해보고 싶어서. 자, 그러면 요가 선생님을 다시 한번 모실게요. 네, 한번 모실게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요가 선생님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닌데? 왜냐면 이겨봐야 본전하게요. 저는 담배도 안 피고요. 그리고 아나운서들도 복식 호흡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앞으로 가서 한번 김병만 씨 아까 3분 얘기하셨는데 김태우 아나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야, 김병만처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부로 물고기가 되는 건지.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야, 이거는 요가 선생님 입장에서는 지면은 거의 뭐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아, 끝났네. 에이. 저 이긴 거 아니에요? 이거 이상한데 이거 바꿔서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이거 이상한데? 바꿔봐요, 안 됩니다. 안 나온 것 같아. 아니, 남이 입에 넣었던 걸 바꾸자는 거. 아니, 걸렸네요. 예, 아무튼 이게 이제 가늘고 길게 호흡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면 좋다는 건데 우리 지금 이혜리 선생님은 요 놀이 도구를 어느 정도나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길이요? 네. 몇 분을 할 수 있다고요? 안 해봤는데. 재보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요? 3분이요? 3분이나 하시네. 한번 재볼까요? 제가 아까 김병만 얘기해서 괜히 그랬던 건 아니죠? 죄송해요. 한번 부탁 한번 드려볼게요. 어느 정도나 가늘고 길게 하시는지. 자, 준비. 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뭐 한번 해보세요. 어느 정도 길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요가를 평소에 하시니까 일단 떠야 됩니다. 살짝 떠 있습니다. 다 떠. 아, 살짝 떠 있구나 지금. 아, 떠 있네. 예. 아니, 35초. 원샷 들으니까 긴장하셨어요. 35초. 네, 제가 원래 더 잘하는데 긴장이. 그러니까요. 갑자기. 아니, 감독님 왜 그러셨어요? 크게 확 들어오니까 놀라셨어. 예.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가늘고 긴 호흡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요가에서 아주 쉬운 자세로 가늘고 긴 호흡법을 할 수 있는 걸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제가 먼저 한번 시범을 보여볼까요? 좀 맡아주세요. 자, 매트에 이제 엎드리신 상태에서요. 팔꿈치를 굽히시고 손을 포개 볼 건데 손등에다가 이제 이마를 두시면 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숨을 마시면서 바닥을 배로 민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깊게 마시고 내쉴 때는 반대로 배가 이제 쏙 들어갈 수 있게 내쉬고요. 저 선생님 지금 주무시는 건 아니죠? 저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방송상에도 잘 안 보이는데 굳이 엎드려서 호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엎드려서 호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 다시 하시죠. 그럴까요?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는 척추가 좀 굉장히 이완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장육부도 긴장이 또 풀리고 횡격막도 긴장이 풀리면서 호흡이 몸속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엎드리면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복식 호흡을 할 때 더 깊게 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 김태형 아나운서가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세하게. 요거 이제 시청자분들은 배를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움직임을. 엎드린 상태에서 이제 손을 포개 주시고 이마를 바닥에 두신 상태에서 엎드려서 거의 절하는 자세예요. 숨을 이제 마셔 볼게요. 네. 자, 배 쪽. 배로 등이 올라가죠. 올라가요. 배는 안 보이니까. 맞아요. 등이 다시 한번 올라가요. 마시고 여기 올라가요. 내쉬고. 네, 그러네요. 등이 이제 다시 마시고. 들썩들썩하네요. 배는 깔려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네. 내쉬고. 야. 이렇게 호흡을 하는 건데요. 한번 그럼 김태형 아나운서 제가 옷을 벗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웃으려. 안 보이겠다.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지. 네, 뭐. 우리가 팔꿈치를 믿을게요. 굽히고 손을 포개 보세요. 네. 그 손등에다 이마를 두시고 네. 숨을 마실 때 다리 저렇게 벌리는 거 괜찮아요? 근데 너무 쩍 버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조금 모아주시면 부끄럽네요. 네. 배로 이제 바닥을 민다고 생각을 하고 숨을 마셔 보세요. 여기가 좀 올라오네요. 올라가나 볼까요? 내쉬고. 그렇죠. 약간 들썩들썩하죠. 마시고 깊게 마셔볼게요. 네, 등이 움직이는 게 보이네요. 근데 엉덩이가 올라가는데 제가 내쉬. 보니까. 야, 이것도 할 때 집중해야겠네, 그쪽으로. 그렇죠. 예. 이렇게 배를 좀 바닥을 밀어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하면서 네. 호흡을 하시면 네. 좀 더 잘 느낄 수도 있고요. 네. 척추도 같이 이완이 될 수가 얼마나 있습니다. 하는 게 좋아요? 몇 번이나? 네, 가능하시면 더 많이 하실수록 좋기는 좋은데요. 네. 안 되신다고 하면 1분이라도 2분이라도 짧게라도 이제 꾸준히 하시는 게 더 아니, 중요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하루에 30분을 운동하세요. 이런 것처럼. 네. 이 운동도 효과를 보려면 해야 되는 최소한의 시간이 있지 않을까요? 최소한의 시간은 네.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아, 더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겠다.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많이 할수록 더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하다가 갈수록 좀 늘려보는 네, 게 좋을 것 네, 같네요. 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혜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가 평소에 해야 하는 호흡법까지 알아봤는데 네. 호흡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환도 질병도 다스릴 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음식 또 마시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네. 음식도 편식을 하거나 잘못 먹으면 병이 생기고 마시는 것도 잘못 먹으면 병이 생기는데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 있으면서 하는 호흡, 이 공기를 마시는 거는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식사를 안 하는 거는 며칠을 버틸 수가 있어요. 예. 근데 호흡을 안 하는 건 몇 분을 버티기가 힘들죠.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기식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우리가 네, 병이 네. 있을 때 네. 거기에 맞는 호흡법으로 그걸 좀 치료를 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 맞는 음식이 있듯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에 맞는 호흡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네네.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무조건 아까 복식호흡, 흉식호흡 했는데 우리가 네. 복식호흡이 더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지만 복식호흡하고 흉식호흡을 갖다가 구분하지 않고 같이 하는 게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허리가 아픈 사람. 이거 잘못 복식하려고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아래쪽으로 너무 호흡을 많이 내면 예. 허리가 더 아플 수 무리에 있기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배가 많이 나온 사람.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살이 찐 중년 남성이 가슴이 많이 나오거나 네. 뚱뚱한 사람. 아. 그다음에 이제 애를 갖다 만삭하고 낳는데 늑골 같은 게 이제 애기 낳고 나면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서 이게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네, 네. 이런 산모들은 우리가 복식하고 흉식호흡을 갖다 같이 혼합해서 하는 게 좋지 무조건 복식만 하게 되면 더 다칠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은 복식인데 예.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했냐에 따라 또 호흡법이 다르다. 그렇죠. 자,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네. 질환별로 도움이 되는 호흡법 간단하게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당뇨 혹은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하호흡법. 하호흡법. 네, 네. 이건 뭐죠? 하호흡법은 태계 이항 선생님께서 하셨던 예. 호흡법입니다. 예, 그래서 청열 호흡법 중에 하나로 육자결 호흡법인데요. 예. 육자라는 게 이제 6가지 글자란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숨을 들여 마셨다가 내쉴 때 후하허푸 포휴. 네, 맞습니다. 그 6가지로 제가 좀 빠르게 했는데 포휴. 예, 들이마시고서는 이제 코로 숨을 다 이렇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 이런 발음을 하라는 거죠. 예, 내쉴 때 하 하면서 이렇게 내쉬는 거. 이게 이제 하호흡법인데 이렇게 글자마다 다 이제 고치는 그 질환들이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이 하호흡법이 심소장, 즉 이제 심장 질환 쪽에 좋은 호흡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자, 되겠습니다. 6 글자예요. 후하허푸 포휴. 네. 후하허푸 포휴. 네, 이렇게 네. 기억하시고. 다음은 만성 폐 질환이 있다면 네. 자, 어떤 재밌네요. 이런 호흡법 몰랐던 건데. 촛불 호흡법. 호흡법은 뭐죠? 네, 제가 아까 만성 폐질환이 있으면은 공기가 바깥으로 잘 배출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폐 기능을 강화하는 호흡법이라고 그러는데 숨을 들여 마실 때는 입을 다물고 코로 하면서 3초간 마시는 거야. 하면서 마시고 코로 마시고 내뱉을 때는 바로 촛불을 끌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입술 오물이잖아. 이렇게 하잖아. 이런 식으로. 마신 다음에 풀 때 오
화문서 3초, 3배 정도 길게 내뱉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만성 폐질환 있는 사람들은 폐에서 배출을 갖다가 나쁜 걸 못하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 깊이 길게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폐기능을 강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하다 보면 점점점 늘겠네요. 그렇죠. 근데 소리는 안 나요. 들이마실 때.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들이마시라는 거죠. 갑자기 정적이 일어나죠. 굉장히 잘하시는데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입술이 굉장히 이쁘세요. 그러니까 촛불을 불듯이 활 천천히 길게 폐가 안 좋으시죠. 예.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 고혈압이 있다면 밀당호흡법. 이거는 좀 특이하네요. 우리 요가 선생님 가라 그랬는데. 안 가셨어요. 안 가지고 계세요. 예. 자, 나와주세요. 밀당호흡법 좀 알려주시죠. 예. 이혜리 선생님 다시 모셔야 되는 거예요. 밀당 호흡법은 뭔가요? 그 밀당 호흡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밀당은 연애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호흡을 할 때도 이제 고혈압 환자분들은 쓰셔야 돼요. 네. 아까 전에 숨을 마실 때 우리가 갈비뼈가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네. 풍선이 바람에 들어간 것처럼. 네. 근데 그 갈비뼈와 손이 같이 밀당을 할 건데요. 자꾸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는 갈비뼈를 손이 잡아줄 거예요. 잡아주면서? 그래서 숨을 마실 때 너무 벌어지지 않게 잡은 상태에서 숨을 마시고요. 내쉴 때 천천히 내쉬고요. 이렇게 반복을 하시는 건데 왜냐하면 호흡을 너무 깊게 들이마시게 되다 보면 혈압이 막 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자제하기 위해서 하지 않기 위해서 밀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잡은 상태에서 숨을 계속 이어가시는 거고 하루 한 20분 정도, 20번 정도를 반복하다 보면 혈압을 낮추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네. 이혜리 선생님의 밀당 호흡법까지 이제 진짜 가시는 거죠? 아닙니다. 보니까 요즘에 김현욱 씨가 밤섬에 많이 펼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런 분을 위한 호흡법도 준비하셨어요. 이것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보너스! 알려드리려고요. 그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미국의 한 박사님이 만드신 478 호흡법이라는 거를 알려드릴 건데요. 한 1분 정도 투자를 하시면 꿀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자, 478 호흡법 알려주시죠. 네, 같이 해볼게요. 478이라는 게 4초 동안 먼저 숨을 마시는 거예요. 호흡을 한번 마셔보고요. 4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마시고 7초 동안 숨을 멈추세요. 멈춰. 하나, 7, 둘, 6, 셋, 넷, 5, 멈추고. 넷, 셋, 둘, 하나 멈추고요. 8초 동안 이제 호흡을 내쉬는 거예요.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내쉬고요. 이거를 1분 정도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왜 국민체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까지 하는지 알겠네. 그래요? 그러니까. 숫자 세면서 눈이 스르르 감겨요. 맞아요. 그렇게 478 호흡법을 하셔가지고 불면증을 좀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호흡의 세계는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좋은 호흡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이혜리 강사께서 진짜 가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실 듯 말 듯 보너스까지 알려주셨는데 이게 바로 밀당이네요. 호흡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자, 그렇다면은 끝으로 우리가 어떻게 호흡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호흡법을 통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오늘 우리가 진짜 숨쉬기는 그냥 쉽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가장 중요한 건 복식 호흡인데 중요한 거는 김현욱 아나운서는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숨으로 바로 우리 몸가 생명이 시작되는 거고요. 우리가 생명을 다할 때도 숨이 멈춰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숨쉬기가 하는 것이 우리 몸에서 장수의 비법이니까 오늘 치유 비책을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호흡을 잘하게 되면 여러분도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습니다. 소 원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마무리로? 네. 호흡으로 지금 마무리를 해주신 거구나. 근데 조심하셔야겠어요. 잘못하면은 이상한 사람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장소를 좀 가려서. 아무튼 호흡법이 중요하다는 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갖가지 호흡법이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에 대한 고민은 이제 그만. 전국의 맛을 찾아 떠나는 여기 맛보요. 지금 출발합니다.
요즘 SNS에서 핫하다는 이 음식, 이거 수육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김치찌개라는데 아세요? 네, 이거 김치찌개 맞아요.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물어물어 찾아간 곳은 경기도 부천. 지하의 아지트처럼 자리한 이곳이 소문의 근원지. 주인장 손에 들린 이것은 SNS 사진 속 음식과 똑같다. 제대로 찾아왔는데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딱 수육인데 김치찌개는 보이지 않고 궁금증만 폭발하던 그때 수육 접시 뚜껑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보글보글 맛깔나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 등장. 통째로 들어있는 돼지고기 목살은 먹기 좋게 잘라 찌개 안으로 재입수. 숟가락 한가득 고기 반 김치 반 김치찌개 찾았다. 돼지고기 듬뿍 들어간 김치찌개는 밥에 쏙쏙 비벼서 푸짐하게 한 입 먹고 또 먹고. 김치찌개 효과로 마지막 한 점까지 따뜻한 수육도 입 안으로 쏙. 여기 그 수육만 먹으면 좀 느끼할 수 있는데 수육 아래 김치찌개가 또 따로 있어가지고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식 냄비 메뉴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처음에 창업할 때 남들보다는 좀 평범하진 않지만 특별한 메뉴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뭐 칠술간에도 누구는 고기가 먹고 싶고 누구는 찌개 국물이 있는 게 먹고 싶고 이걸 한 번에 같이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창안하게 됐습니다. 주인장의 빛나는 아이디어가 담긴 2층 냄비. 찌개용 고기라 얕보지 마라. 무려 국내산 냉장육. 암돼지로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냄새가 안 나고 고기가 자체가 부드러워요. 슬그머니 김치 냉장고로 다가가는 사장님. 이번에 또 뭘 보여주시려나? 개봉박도? 뭐 꺼내신 거예요? 이게 우리 이제 삼겹수육 할 때 사용하는 삼겹살입니다. 수육의 비법은 바로 된장. 근데 일반 된장은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옛날부터 매주 직접 띄워서 담근 된장인데 이거 하나면 다른 게 솔직히 필요는 없어요.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어머니의 손된장 하나면 오케이. 집된장 하나 발랐을 뿐인데 보들보들 탱글탱글한 비주얼 좀 보소. 잘 삶은 수육은 부추 무침과 함께 2층에 자리를 잡고 돼지김치찌개와 이웃사촌 이르면 수육 먹고 찌개 먹고 꼭 먹고 알 먹고 수육 김치찌개 2층 냄비 완성. 사장님 여기 반반 하나만 주세요. 여기요 반반이요. 아래 위 2층 반반을 버금가는 인기 메뉴. 이번엔 오른쪽 왼쪽 반반이다. 보기만 해도 침샘 폭발케 하는 비주얼의 주인공 닭볶음탕과 겨울별미 어묵탕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환상의 케미 이뤄냈으니 일단은 뜨끈한 어묵탕으로 속부터 데워주고 2단은 닭다리부터 본격적으로 뜯어봅시다. 땀나도록 맛있는 닭볶음탕. 한 번에 발려요 이렇게 쫙. 그래서 이렇게 해두면 금방 먹게 돼요. 잡냄새 1도 안 난다는 마성의 수육 뚝딱 비워주고 수육 아래 수줍게 숨어있던 김치찌개는 뱃속으로 공간 이동. 생각외로 잘 어울려요. 그래요? 네. 맛있네요. 공식 홍보 찬스. 그 찬스는 딱 15초. 시작. 오늘 뭘 먹을지 고민이라면 저희만의 특별한 메뉴 2가지 메뉴를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김치찌개인 삼겹수육과 닭 한 마리와 오뎅탕을 같이 먹을 수 있는 반반 닭볶음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가게로 찾아주세요. 입동과 함께 성큼 다가온 계절 겨울.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먹거리가 있었으니 김 폴폴 뜨끈한 겨울 별미들. 어머, 얘 보니까 진짜 겨울 온겨 맞다 맞아. 겨울 별미하면 빼놓을 수 없는 요것. 여기저기서 후루루 후루루. 이 소리는 칼국수를 아주 맛있게 먹는 소리입니다. 소리까지 맛있는 오늘의 주인공 칼국수인데요. 컬러 감각이 남다르다. 예예, 뽕니 칼국수예요. 말 그대로 색다른 칼국수면 초록빛깔 고운 자태에 남다른 쫄깃함으로 손님들 눈길 발길 입맛까지 사로잡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김치 한 조각 함께 해주면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칼국수면에 초록빛을 입혀준 주인공은 바로 이것, 뽕잎가루. 뜨거운 물에 개어 넣는 것이 포인트라고 하네요. 고향에서 직접 부모님이 재배하고 제가 이런 봄에 이렇게 수확을 해가 하게 됐습니다. 첨가물 제로. 부모님의 정성으로만 가득 담긴 뽕잎가루는 밀가루와 잘 섞어 1차 반죽을 해주는데요. 어릴 때 뽕잎 장아찌도 해먹고 전도 구워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쌈도 싸먹고 했는데 그래서 뽕잎을 칼국수에 첨가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뽕잎 넣어 색감 살리고 건강 살린 반죽은 실온에서 1시간, 냉장고에서 12시간 이상 숙성 과정을 거쳐야 칼국수 면이 될 자격 주어지나니 보기에도 차지고 튼튼한 이 면발. 그런데 잘 나온 면은 왜 또 그렇게 괴롭히세요? 면은 괴롭힐수록 쫄깃쫄깃하고 그 식감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면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삶으면서도 괴롭혀주고 계속적으로 괴롭혀주면 좋습니다. 면발의 쫄깃함은 숙성의 차이, 비교 분석 들어갑니다. 잡아당겼을 때 바로 톡 끊어져 버리는 일반 면과 달리 쭉 늘어나는 숙성면. 한 번 비교는 믿을 수 없다. 같은 시간 동안 끓여서 비교를 또 해봤는데요. 결과는 젓가락으로 집어들자마자 투두둑 끊어져 버리는 일반 면과 탄탄함 유지하는 숙성면. 비교 불가 숙성면 완승! 사골, 닭발, 카슈가피, 엄나무, 구지뽕나무는 그렇죠, 육수 재료. 주머니에 따로 넣어서 육수 냄비에 걸어주는데요. 재료에 따라서 우러나오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라는데요. 이어서 공개되는 이곳만의 특급 비법. 아니 그런데 육수 끓이다 말고 웬 콩이래요? 이거는 백태라고 두부 만드는 콩인데 육수에 넣으면 구수한 맛도 나고 맛이 담백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콩을 쓰게 됐어요. 사골에 구지뽕, 닭발, 콩까지 몸에 좋은 재료만 모아서 우려낸 건강 육수. 엘리트 코스 제대로 밟은 숙성면에 육수 붓고 각종 고명까지 아낌없이 얹어주면 뽕잎 칼국수 완성. 쫄깃함으로 둘째가 되면 서러울 초록면발 부르륵 넘겨주시고 구수하고 담백한 국물까지 먹어주면 둘이 먹다가 셋이 와서 또 먹고 간다네요. 뽕잎이 들어갔다 해서 특이하고 면 자체도 쫄깃쫄깃하고 국물 맛이 참 진해요. 진짜 사골 국물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잘 먹었습니다. 맞고요. 공식 홍보 찬스 15초 지켜주세요. 준비되셨어요, 선생님? 네. 기회는 한 번입니다. 자, 시작할게요. 시작! 뽕나무는 옛날부터 뿌리, 줄기 하나도 버릴 게 없다 하는 보약 같은 나무인데요. 옛날에 신선들이 많이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 뽕잎 칼국수 드시고 가슴속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뽕잎 칼국수에 김치찌개와 수육을 한 냄비에 함께 먹어 기분 좋고 맛있어서 더 기분 좋은 반반 냄비까지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깨끗한 물 한 병을 얻기 위해선 아주 어마어마한 정화 비용이 든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한강물을 정화해서 수돗물을 만들 경우에 1000리터를 만들기 위해서 2015년 기준 무려 673원이 든다고 합니다. 자, 소중한 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계절이 바뀌어가면서 자도 피곤하다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길어진 겨울밤을 대비해서 특별한 꿀잠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대체 그 정책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황금 같은 주말 제 단잠을 깨우는 불청객이 있었으니. 네, 피디님. 네. 그럼요. 저 준비 다 하고 있죠. 5분만 더 자자, 5분만. 겨우 새벽에 잠들었는데 요즘 따라 괜히 더 피곤하고 저도 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해 침구를 좀 바꿔볼까 하던 찰나
오, 요거네 요거. 제가 발견한 꿀잠 아이템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 무거운 몸을 이끌고 꿀잠 아이템이 있다는 곳에 찾아갔는데요. 공방 가구샵 여긴 것 같아요. 들어가 보시죠. 원목 가구가 가득한 이곳에 첫 번째 꿀잠 아이템이 있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대표님 제가 요즘 잠을 잘 못 자는데 이곳에 꿀잠 아이템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저기 침대가 있는데 한번 가서 보실래요? 네 좋죠. 네네. 꿀잠 아이템이 침대에? 대체 어떤 침대길래 자신만만한 걸까요? 이 침대는 그럼 뭐가 특별한 거죠? 일반 시중에서 사용하는 편백나무는 그냥 연수가 얼마 안 된 30-40년 사용해요. 근데 저희는 이거 100년 넘는 걸 사용해갖고 이 피토치드가 아주 많이 발생되죠. 그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그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피톤치드? 네네, 맞습니다. 실제로 피톤치드로 인한 수면 효과의 지속성을 실험한 연구 결과 피톤치드는 최대 26%까지 수면 시간을 증가시킨다고 입증했는데요. 숙련된 장인의 손길을 거쳐 탄생되는 편백나무 침대, 숲속에 누워있는 느낌입니다. 어때요? 꿀잠 아이템이라고 할 만한가요? 편백나무 침대에 이어 두 번째 꿀잠 아이템을 찾아간 곳. 저곳이 두 번째 꿀잠 아이템이 있는 곳이래요. 함께 가보시죠. 숙면에 좋다는 친구들이 한데 모여 있는 곳이었는데요. 우와, 라텍스다! 꿀잠엔 역시 라텍스죠. 라텍스를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몸을 던졌는데요. 제 몸을 감싸는 이 포근함과 밀착감. 저도 모르게 잠이 스르륵 오더라고요. 실제로 라텍스 매트리스는 수면자의 신체 압력을 균일하게 분산시켜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편안한 수면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질 좋은 숙면의 대명사 격인 라텍스 매트리스. 그렇다면 라텍스 매트리스는 어떻게 탄생할까요? 라텍스 매트리스를 생산하는 태국으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라텍스의 주 재료인 고무나무. 고무나무를 긁으면 하얀색 고무 수액이 나오는데요. 이 수액으로 라텍스를 만든다고 합니다. 와, 정말 신기하죠? ย่างของเรานะครับเริ่มแต่อายุ7 ปีนะครับเริ่มเปิดกรีดแล้วก็อายุ25 ปีนะครับได้ถึงอายุ25 ปีแล้วก็ส่วนของกำลังการผลิตอยู่ที่ 3,000 ตันต่อเดือนครับผม 이 고무나무 수액으로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를 생산하는 공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고무나무 수액을 열기가 가득한 성형틀에 부어 약 40분간 100도에서 쪄내는데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정이 있다고 합니다. About the washing operation is very important because we have to wash very well. This is why we use 8mm to press the mattress with a clear water. With this clear water, with this system, we can release the agent to be 1.5%. This means when the mattress is finished, we have 98.5% of natural latex inside. It's the best of natural mattress.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만 비로소 만날 수 있는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 하지만 인기가 많은 만큼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로 가장한 가짜 라텍스 매트리스 제품이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렇다면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를 구매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탄성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탄력이 넘쳐야 되고 고무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식빵 냄새가 나야 되죠. 색깔이 베이지색, 우유 색깔을 띠고 있어요. 하지만 라텍스 구매 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수면 습관과 잘 맞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저처럼 꿀잠을 원하는 현대인들이 늘어나면서 요즘 일손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다는 곳이 있습니다. 30년, 40년 전 목화솜을 새로 현재 지금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꿀잠 아이템은 바로 목화솜 이불인데요. 목화솜의 경우 공기층이 많이 포함된 구조를 지니고 있어 통기성이 좋아 쾌적하고 편안한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데요. 식물성 천연 소재이기에 감촉이 좋고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모카솜. 아토피 알레르기 걱정 없이 모카솜 이불에 대한 인기가 역주행하는 추세랍니다. 모카는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장롱문 꼭 닫으면 안 되고 살짝이 좀 닫고 다니셔야 되고 공기가 통해야 돼요. 그리고 좀 쓰다가 땀이 차든가 좀 습기가 있을 때는 햇볕에 말리면은 다시 퐁퐁퐁 물렸다가도 살아요, 이게. 이렇게 꿀잠 아이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올바른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데요. 간단한 생활 습관으로 숙면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상 취침 시간을 정하고 규칙적인 운동, 카페인 음료를 피하고 과식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인데요. 이것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는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어때요? 기나긴 겨울밤, 여러분의 밤을 지켜줄 꿀잠 아이템 잘 보셨나요? 올 겨울은 본인에게 맞는 아이템을 찾아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하천범람, 상하수도 오염원 배출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으로 돌아오는데요. 보면 퇴적되어 있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에 유입되게 되면 물고기 폐사 현상이나 녹조 현상이 매년 발생되게 되겠고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친수 활동이 제약을 받거나 정수 비용이 증가되는 그런 현상을 알 수 있겠습니다. 깨끗한 물 한 모금의 소중함. 오염된 물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쉽게 쓰고 마시는 물. 이 깨끗한 물 한 병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수질오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수질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경기도 수원의 지방하천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맞다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 어떤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맞는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깨끗한 물, 환경지킴이 강문식 대표. 여기에 뭐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온 건데 아무리 둘러봐도 뭐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요 지하에 비점 시설 처리한 시설이 있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타이어 가루라던가 비산먼지 이런 것들이 도로에 많이 누적되어 있는 것이 빗물에 의해서 흘러내려오는데 그 오염 물질들을 저희 시설을 통해서 정화시킴으로써 맑은 물로 내보내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도시, 도로,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배출되는 불특정 오염물질을 비점 오염원이라고 하는데요.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을 통해 오염물질을 정화시켜 자연 생태계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 개선은 물론 훼손된 생태계 회복을 위해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 기술은 가느다란 섬유를 가지고 만든 여제를 이용한 고속 여과 기술입니다. 특수섬유인 여제가 충전된 여가조에 오염된 물이 아래로 유입되면 여제를 통해 오염물질이 정화되어 다시 방류되는 방식인데요. 물보다 가벼운 마이크로 단위의 여제가 핵심 기술이라고 합니다. 하천 유입되는 오염물질 중에 비점 오염에서 유래되는 오염물질 70%가 되고 있거든요. 심의원 정부에서는 그 비점 오염 관리 원년을 정해서 그 70% 되는 오염물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나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해서 그 70% 차지하는 그 비점 오염물질을 줄이려고 비점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환경 전문 업체. 커다란 모형을 앞에 두고 열띤 회의가 한창이었는데요. 끊임없는 연구와 토론, 기술 개발을 통해 수십여 개의 특허증은 물론 환경 관련 수상 경력도 꾸준히 쌓아가고 있는 강문식 대표.
최근에는 국제환경에너지 산업전 참가를 통해 중국과의 기술 협력을 체결하는 등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녹조 현상인데요. 녹조로 인한 수질오염 개선을 위해 수자원공사와 함께 녹조를 차단하는 기술 개발에도 성공,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녹조 현상이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그 당시 녹조 현상이 심각해서 녹조 차단 시설 운영 현장인데요. 녹조 차단막이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부 수심 5m까지 녹조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어요.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수질로 항상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이 없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취수되는 시설 내에서 녹조라든지 냄새 물질의 비율이 높아서 정수장에서 처리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 시설 덕분에 지금은 그러한 노력이 굉장히 많이 절감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계획 그리고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수질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질, 대기, 토양을 어우르는 종합환경회사로 키워서 정말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김현욱의 굿모닝. 네. 현재 시각 오전 8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네. 아직도 출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널A 상암동 DDMC 앞에 나가 있습니다. 유혜인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야외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덧 11월 중반에 접어들었는데요. 그 말은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진다는 말이겠죠. 이맘때쯤이면 군고구마, 붕어빵, 호떡 같은 음식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괜히 들고 있으면 따끈따끈해서 핫팩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같은 날 이 따뜻한 음식 핫팩들 찾아보면서 오늘 하루 잘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오후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씨는 갈수록 더 추워집니다. 평년 수준을 보이는 오늘 아침 기온은요, 내일 0도로 곤두박질치겠고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영하 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수능 한파에 유의하셔야겠고요. 강한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텐데요. 체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선 머리와 발의 보온이 중요하죠. 모자가 달린 외투, 포근한 양말로 아래 위로 빠져나가는 열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어제부터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와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가 이른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대부분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조하고 찬 공기에 미세먼지까지 뒤엉키니까요. 호흡기 질환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8도, 춘천 3도, 대구는 7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14도, 부산과 제주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일 서울 0도, 수능 당일은 목요일에 영하 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금요일엔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3년 만에 입시 한파인 만큼 추위에 대비해 준비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점심은 카레가 어떠실까요? 이 카레의 주 성분인 강황은요, 몸에 열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몸이 좀 차셨던 분들, 그리고 요즘 따라 몸이 으슬으슬 추우셨던 분들께는 딱 안성맞춤일 텐데요. 또 카레 종주국인 인도는요, 치매 발병률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다고 합니다. 이 카레에는 치매 예방을 하고 또 항암 작용을 하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카레 한번 드시고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 전부 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 DDMC에서 날씨를 들었습니다. 11월 14일에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현욱의 굿모닝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30분 일찍 만나니까 더 좋으시죠? 예, 내일도 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화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